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발전소 설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근로자는 2달 반을 일하고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요.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조모 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지난 4일. 동료들은 조 씨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2달 반 동안 일하고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조 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80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녁 때, 지난 때 이제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애들 좀 키워주라고 그랬답니다. 조 씨는 원청인 모 대기업의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화력발전소의 설비를 떠받치는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함께 근무한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 29명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에서 1차 하청업체에 인건비로 3억 4천만 원을 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들이 받은 임금은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임금이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말이어서 지금 자금을 억지로 자급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자금이 손에 안 잡힙니다. 하청업체 측은 조 씨와 근로계약은 맺었지만 소속 근로자는 아니어서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임금 체불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데 아니 저희는 할 말 없어요. 법정을 할 수가 알아서 하시는 노동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식 하청 구조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못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발주사와 원청사가 실제로 1차 하청을 주더라도 그것이 다단계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민주노총은 노동청에 노동자 29명의 체불임금 1억 3천여만 원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중국에서 2,4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전북으로 들어옵니다. 잠복기가 끝나는 2주간 자율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대학과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입국을 앞두고 있는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2,450명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입국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이들을 자율 격리하도록 했지만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입국 예정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대학 기숙사 거주자는 1,144명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1,306명은 원룸 등에 거주할 예정인데 이들의 경우 외부 출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대는 중국에서 돌아온 유학생 전원을 잠복기가 끝나는 2주간 학교 기숙사에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2주 후에 생활관에 거주 후에 다시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제공과 소독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데다 자신의 방을 내줘야 하는 기존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2주간 자가격리하고 거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학생들이 좀 꺼림칙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이 때문에 도내 대학들은 전라북도나 일선 시군 교육청이 운영하는 연수 숙박시설에 중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역시 이들을 수용할 만한 대규모 시설이 없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 1실이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세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게 전부 다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 마련하는 게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대학과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는 방송시설이 없거나 아예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주민들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37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입구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규정에 따라 매일 2차례씩 감염증과 관련한 안내 방송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안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인근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없고요. 다 텔레비 보고 보는 게 다 보여요. 내가 알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개동으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에는 아예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이달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 방송이 의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5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전주의 경우 공동주택 570개 단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70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방송시설이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구청에서 안내문을 직접 배포하기도 하지만 대규모 단지에 비하면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있는 데는 얼마 안 된다는 방송이 5층짜리 건물은 없어 방송. 전북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지만 감염병 안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8번 확진자가 다녀간 뒤 문을 닫았던 군산의 영세 상인들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휴업 기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 8번 확진자가 다녀간 군산의 한 음식점. 열흘 만에 문을 열었지만 찾는 손님이 없어 썰렁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에 이틀에 한 번꼴로 소독과 청소를 철저히 했지만 손님들이 여전히 꺼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못해서 손해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 소리 듣고 손님들이 기존에 오시던 손님들이 또 이제 안 찾으시잖아요. 인근 목욕탕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어제부터 문 열었는데 그 예전 같진 않아요. 그래도 그래요? 오세요. 2번에 소독해갖고 깨끗해요. 8번 확진자가 군산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식사를 했던 이 음식점은 긴 휴업을 끝내고 다시 문을 열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식기류를 삶고 손님이 앉을 자리는 구석구석 쓸고 닦아내느라 분주하지만 예전처럼 손님들이 찾아줄지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면은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끝나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가고 그래서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상인들은 소독 작업을 철저히 해 문제가 없는데도 가게 이름이 여전히 인터넷에 공개돼 손님들의 외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가 긴가민가하고 기존 단골 손님인데 밖에서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인터넷 그거 찍고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휴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문을 열어도 손님이 찾지 않으면서 2중, 3중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면서 영화 속 무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촬영된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의 세트장은 아쉽지만 모두 철거된 상태인데요. 전라북도가 세트장을 복원하기 위해 영화 투자사인 CJ 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가짜 제약 증명서를 흔들어 보이는 아들에게 기택은 기생충 최고 유행어를 날립니다. 그리고 모든 음모의 시작이었던 이 증명서 위조 장면은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전주 평화동 한 PC방에서 4시간 동안의 촬영 끝에 탄생했습니다. 봉태일, 그의 별명답게 봉준호 감독은 즉석에서 알바복을 빌려 연기자에게 입히는 세심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알바복은 저희 사장님께서 빌려주셔가지고 입고 촬영을 했는데 이런 거 세세한 거 하나까지도 작품에 표현한 게 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박 사장의 후화 저택은 전주 상림동 전주 영화 종합촬영소에 지어졌습니다.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마당엔 값비싼 정원수도 심었다는 박 사장의 저택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많았고요. 그 지을 때도 저도 잠깐 한번 봤는데 정말 살아도 될 정도로 되게 콘크리트부터 세세하게 작업을 하시고요. 영화 관련해서 이제 스포나 이런 것 때문에 보안 때문에 또 바로 철거하시는 부분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전라북도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세트장 복원이 가능한지 투자사인 CJ 측과 접촉하겠다는 겁니다.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봉준호가 창조한 기생충의 세계를 전주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JTB 뉴스 오전훈입니다. 남원을 무대로 한 고전 소설을 소개하는 문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에 문화공간인 만화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춘향전과 흥부전 등 남원을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남원 고전소설 문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6억 원을 들여 지은 이 문학관은 200여 제곱미터의 규모의 전시실, 연구실, 수장고 등을 갖췄습니다. 이곳을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문학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만화를 즐길 수 있는 만화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초등학생부터 24세 이하 성인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카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11곳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 앞을 지나는 사람의 체온이 37.5도를 넘길 경우 경보음을 통해 이를 알리고 보건소 등에 통보합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장수군이 장수군 산림조합에 1,800여 헥타르, 28억 원 규모의 숲 가꾸기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산림조합은 숲의 생육 단계에 맞는 가지치기,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을 통해 아름답고 푸른 숲을 가꿀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8번째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 폐쇄됐던 군산 유남진 내과가 오늘부터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유남진 내과에는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 의료진 4명 등 모두 9명의 접촉자가 발생했고 바이러스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4일간 자가격리됐습니다. 도내 자가격리 대상자는 17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은 잠복기가 끝나는 내일 자정을 기해 격리가 해제되고 나머지 1명도 오는 17일 자정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운항이 중단된 군산과 중국 석도 간 국제회리호가 20일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선사 측은 승객을 제외한 화물 40TEU를 실은 회리호가 중국 석도항을 출발해 오늘 오전 군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사 측은 회리호 화물 운송량은 평균 물동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며 당분간 일주일에 2차례 화물만 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 중학교 추가 신설안이 교육부 심사를 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주 에코시티에 다음 달 개교하는 화정중에 이어 가칭 봉암중을 신설하는 안을 학생 수 부족을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교육부의 보류 결정은 이번이 4번째로 당초 2022년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이 3년 연속 답안지 3장을 분실한 고등학교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한 고등학교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1학기 1차 고사, 지난해 2학기 2차 고사 답안지 1장씩 총 3장을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교 측 요청으로 감사를 실시했지만 도난과 고의 분실, 성적 조작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학교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고 처분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전주시 평화동의 아파트 단지의 전기 공급이 40분가량 끊겨 1,9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단지 인근 마트에 있는 전기를 받는 시설인 수전 설비가 고장나면서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오후 늦게 그치겠고 나머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14도, 익산과 군산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돼 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비는 주말에 다시 내리겠고 비가 그치면서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